오늘은 그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조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 본동사를 꾸며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조동사는 본래는 그게 아니죠. 조동사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조동사는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판단을 나타내는 조동사하고 동사의 원형을 같이 사용을 하죠. 이때 사용되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동사의 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법으로 따지면 서상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그 조동사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설명을 할 때 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문장이라는 거는요, 문장의 주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영어가 어려워지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조동사 will은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의지미래하고 단수미래로 구분을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 그 의지미래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철학이라든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나오는 용어가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권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아주 절대적인 명제로 여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해가지고는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자유의지라는 거는 뭘까요? 철학이라든가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하고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의지미래는 같은 의지죠.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 할 수 있다는, 무엇을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걸 선택지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무엇이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나는 뭐 게이머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직업들이 나열이 돼 있다는 거죠.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I will be a 뭐뭐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선생이 되겠다. I will be a teacher가 되거나 I will be a soldier가 되거나, 이거를 그 흔히 얘기하는 뭐 I will kill you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뭐 의지,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의지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라는 것도 결국엔 그겁니다.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지라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라는 거는 그 어떤 어감상의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의지라는 것은 같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신병자 취급을 받죠. 그러면은 I will kill you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 아버지의 원수라거나 우리 집안의 원수, 아니면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것도요, I will kill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무리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해도요,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어요. 뭐 빵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뺨을 때릴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그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나는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너 죽일 거야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미래거든요. 그러면은 의지미래하고 단순미래하고의 차이가 뭐냐? He will be a teacher. 그는 선생일 거야. 그는 선생일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의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뭐 군인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그 사람은 선생일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지미래와 단순미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거나 타인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죠. 나 이외의 사람, 2인칭, 3인칭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이때 will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will은 원형 동사하고 같이 사용을 하죠. 이것이 will의 본래의 의미고요. 그리고 조동사라는 품사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는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 품사이다. 이것이 조동사만으로는 그 뜻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동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흔히 뭐 법조동사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 버발 어그질리어리 버브가 되나요?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서실법이 있고 서상법이 있는데, 모달이라면은 이 중에서 서실법이냐 서상법이냐를 우선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한 거는 조동사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판단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냐, 생각에 대한 진술이냐.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생각일 수밖에 없죠. 생각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서상법은 그 원형 동사로 생각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은 go라고 한다면은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간다. 아니면은 뭐 he goes to school 이라고 하면은 그는 학교를 간다. 이거나 그는 학교를 다닌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거는 시제의 문제인데, 그 이전에 법을 따지면은 이때는 서실법이 됩니다. 그런데 if you go east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서상법이죠. 이때의 go는 원형 동사입니다. 서상법의 현재형이고요. if you go east, I go west. 네가 서쪽으로 간다면은 나는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이네요.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서상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법을 동사의 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서술 양식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서술과 생각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는데, 이 서술의 양식이 어디서 나타나냐? 동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동사의 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모디스를 동사의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법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어느 법을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법은 두 가지 있는데, 서실법이냐 서상법이냐. 이때는 서상이죠.
판단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조건을 할 때도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이때는 진짜로 실제로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때가 서상법 현재형의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if I were a bird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원형 동사 be, 그러니까 서상법의 과거형 were가 되는 거죠. 이때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if I were a bird라고 하면은 만일에 내가 새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서상법 과거형으로서 가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would라는 will의 과거형 would가 있죠. 조동사도 시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갖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서실법 동사에서 시제를 갖고요. 서실법 동사가 시제를 갖고 서상법 동사도 시제를 갖고 그리고 조동사도 시제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조동사 will의 과거형, 그 전에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시제라고 하니까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제는요. 그러니까 서실법인 경우도 그렇고 현재형이라고 한다면요. 뭐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이라고 하면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때는 3인칭 단수 현재 s가 쓰였죠. moves. 이때는 서실법 현재형이죠. 현재형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라는 개념도 참 애매하죠. 현재라는 개념을 단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만을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현재도 현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라는 시간이 수억 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21세기도 현재입니다. 21세기 현재. 이때도 현재예요. 그러니까는 시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현재라는 것을 현재 시제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현재 시제는 오히려 현재라기보다는 사실로 보는 게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구가 돌고 있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가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학생이에요. 그럼 I am a student죠. 그러면 이 I am a student를 언제까지 I am a student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까지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과거가 됩니다. I was a student. 이게 과거죠. 그러니까는 현재형은 지금 사실로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풀어서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 게 왜냐하면 현재 시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직접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용어라는 게 그 참 안 좋은 부분이 외국의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은 그 옆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는 뭐 이 문법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제일 못하죠. 이 옆 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죠.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영화 제목을 보면요. 슈퍼맨 리턴즈라고 있죠. 이거는 슈퍼맨은 3인칭이니까
리턴즈 하면은 서술법 현재형 3인칭 단수로 사용이 됐네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슈퍼맨은 돌아온다가 되죠. 이게 현재형의 의미입니다. 돌아왔다가 아니죠. 슈퍼맨은 돌아온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는 슈퍼맨은 돌아온다. 이거는 허구죠. 그런데 현재형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적인 과거하고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과거 시제가 시간상 일치를 하죠. 그거는 일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게 의도를 해서 그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말의 표현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과거 시제하고 그 혼동을 하는데 과거 시제하고 과거는 다르죠. 과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고 시제라는 것은 그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끝난 행위냐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 의미라는 거죠. 이거는 서술법 동사인 경우가 그렇고요. 서상법 동사는 뭐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if I were a bird하고 if it be fine tomorrow라고 하면은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를 서상법 동사도 시제를 가지고 있다. be는 현재형이고 그러니까는 서상법 과거형은 were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조동사의 시제는 무엇이냐? will과 would가 있는데요. will은 현재형이고 would를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그 would를 뭐 과거에 뭐 의진이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조동사는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적인 판단이에요. I will be a teacher라고 하면은 나는 뭐가 되겠다. 어떤 사실적인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나타내고요. I would be a teacher라고 하면은요. 나는 뭐가 선생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하려고 한다. 라고 하죠. 이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동사는 판단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했는데 그럼 판단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추측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조동사의 시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된 문장은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형일 때 이때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 약간의 돈을 제공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We offered him some money, but he wouldn't accept it. 이때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형이죠. 서술법 과거형입니다. 이때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요. 예를 들면은 he would sit for hours doing nothing. 그는 몇 시간 동안이고 앉아 있을 것이다.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를 조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앉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판단을 하는 거는 과거의 습관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게 뭐 규칙적인 습관도 아니고 규칙적인 습관이라면은 will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사용을 하니까는 will이 아닌 would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의 시제는 판단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냐, 추측적인 판단이냐. 이게 조동사의 시제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판단이라는 거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법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서상법이 되죠. 서상법으로서 동사의 원형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상법 동사를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요. 서상법, 시제를 갖는 서상법에서 과거형의 시제를 갖는 동사는 비동사의 과거형 were 있고요. have의 과거형, 이때는 서상법입니다. 이때는 have는 현재형 서상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had만 과거형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시제를 갖는 과거형의 시제를 갖는 게요. 서상법 동사에서는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조동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시제가 발달을 하게 된 거고 were를 사용한 문장은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had가 사용된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You had better go. 여기서 우선 동사의 형태만 뽑아 볼게요. had는 뭐 누가 봐도 have의 과거형 had인 거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동사의 원형 go가 있죠. 이때는 그 의미가요, 가정적 완료가 됩니다. 가정적 완료. 실제로 완료된 거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서 없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그런데 had better go라고 그러면은요, 이때는 상대방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네가 가버리면 좋겠다. 네가 가버렸으면은, 이런 뜻이 되죠. 이게 서술법의 완료형 have pp의 형태하고 had do, 이때는 동사의 원형이죠. had pp가 아닙니다. had pp는 이제 서술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용법이 있죠. 이때는 had하고 원형 동사가 사용된 형태는 가정적인 완료로서 네가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이 있는데, 이때는 의문문이 어떻게 될까요? Would you come here? Would you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때는 말을 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상대방의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인칭의 문장을 보면요, Would he come here? 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3인칭 그 사람의 판단을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이때도 상대방, 듣는 사람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주어의 의지라고 한다면은요, 주어의 의지를 나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가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할 문제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그 판단을 넘기는 거죠. 이게 의문문입니다. 우리하고 이 영어권하고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 문화적인 차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거쳐오면서 언어라는 관습이 형성될 때까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이거는 뭐 현재의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관습이 형성되기까지의 그 시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종교적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종교적인 차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교적인 차이에서 우리는 이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 세계관이 곡선의 형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뭐 여차저차해서 저승에 가서 옥황상제한테 심판을 받죠.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무언가로 또 태어나죠. 이건 이제 윤회라고 하고요. 기독교적인 사상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는 삶과 죽음이 딱 갈라지죠. 이분법적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삶은 현실에서 끝나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해서 거기서의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어권에서는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직선적이고 직각이고요. 우리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뭔가 좀 유연하죠. 계속 그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법이라는 것이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달이 됐느냐. 그거죠.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데를 가서의 이 사람들의 생활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천국을 가는 건 내 몸이 가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가는 거죠. 내 영혼이 가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내 몸보다는 생각, 마인드 쪽이 더 가깝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 중에서도 언어적인 관습을 형성할 때까지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서 나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